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번에는 주유소와 식당을 겨냥했습니다. 부당한 임금은 네일살롱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방치된 다른 업종 종업원들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 착취 현장의 한 예로 플로싱 한인 식당을 언급해 한인 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뉴욕 네일업계의 실태를 보도해 파장을 일으킨 뉴욕타임즈가 이번엔 다른 업종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자 지면에서 부당임금은 네일살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4시간 주유소, 식당 등의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업계 최전선에서 뉴욕의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 같은 존재지만 대부분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네일업계 사태 이후 각 분야 이민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과 개선된 환경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노동력 착취 현장의 한 예로 플러싱 한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최저시급과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주 6일 이상 일하고 있다고 보도해 네일업계 사태가 한인사회 전체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또는 집을 구할 때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뉴욕시는 이러한 차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오는 가을부터 특별팀을 꾸리고 구직자로 가장한 후 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구직자 차별 업체를 찾아낼 계획입니다. 이 특별팀은 구직자뿐 아니라 아파트를 찾는 입주자로도 활동하며 레노드를 상대로는 입주자 선정 시 차별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지난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구직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차별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파트를 찾으면서 고용주나 집주인으로부터 성별이나 인종, 장애 여부, 범죄 기록이나 이민자 체류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특별팀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2017년 3월 1일까지 이를 뉴욕시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어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맥도날드 종업원들이 주주 총회를 하루 앞두고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최저 시급을 $15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맥도날드 본사가 위치한 일리노이주 오크브룩에서 경찰 추산 2,000명,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시위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연맹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최저시급을 $15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맥도날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 인상하고 2016년 말까지 평균 시급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국 전체 맥도날드 매장의 10분의 1에 불과한 1,500개 직영점의 9만여 명 시급 직원에만 해당됩니다. 맥도날드 노동자 가운데 가맹점에 소속된 66만 명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위대는 맥도날드 주주들이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 직원들에 대해서도 공동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갖는다며 맥도날드 본사가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볼티모어 폭동으로 피해를 본 한인 상인들이 볼티모어 시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폭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성앤황 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19일 볼티모어 시장과 시의회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앤황은 한인 상인 16명을 대리해 소송을 시작하고 그 첫 단계로 소송 제기 통보를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늦어도 2주일 내에 볼티모어 순회법원에 소송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찰리 성 변호사는 피해 상인은 추가로 소송에 합류할 수 있다며 한인 상인은 물론 타인종 상인들도 소송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책임 변호사인 피터 황 변호사는 볼티모어 시장이 폭동이 일어날 상황을 충분히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들을 밟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명백하고 증거 자료가 충분한 시장의 행정 부주의로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매년 5월이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됩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최근 5월 한인 가정의 달 법안이 통과되면서 주 하원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5월 한인 가정의 달 법안을 찬성 60, 반대 3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하원으로 넘어갔으며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주 하원에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5월 한인 가정의 달 제정은 확실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등의 유래를 소개하고 이를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뉴욕주 의사당에서 5월 한인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뉴욕 한인봉사센터,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등과 함께 공동으로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는 절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ATM 기기를 사용할 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카드 정보가 빠질 수 있어 새로운 방법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평가기관 피코는 올 1월부터 4월 9일까지 ATM을 통해 카드 정보를 훔친 건수가 유례없이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이유로 전체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은행 내 ATM을 통한 카드 정보 절취는 174% 늘었고 특히 쇼핑센터와 식당, 편의점 등에 있는 기기에서는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범들은 카드 정보를 훔칠 수 있는 장치 일명 스키머를 ATM에 부착하고 카드에 마그네틱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낸 정보를 활용해 위조 카드를 만들고 ATM을 통해 현금을 찾거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수법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절도범들의 위조 카드 제작을 막기 위해 컴퓨터 칩이 내장된 새로운 카드 발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ATM에서는 이 새로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ATM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어서 렌트비 내기도 바쁘다고 합니다. 렌트비 부담으로 휴가는커녕 기본 생활비도 아껴야 하는데요. 치솟는 렌트비를 충당하려면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주택연합의 2015년 임대주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투베드룸 주택을 렌트하기 위해선 가구 수입이 연간 53,401달러 이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저지주의 경우는 52,347달러 이상, 뉴욕시는 59,240달러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주 나소 서퍼 카운티가 시간당 33달러 4센트를 벌어야 렌트가 1,718달러인 투베드룸 주택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뉴욕주에서 렌트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또 퀸즈를 포함한 뉴욕시의 경우는 투베드룸 주택의 공정 시장 렌트가 1,481달러로 책정돼 있어 28달러 48센트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는 투베드룸 주택의 공정 시장 렌트가 1,371달러로 시간당 26달러 37센트를 벌어야 하고 헌터던과 미들섹스 서머 카운티는 1,495달러로 이에 따른 필요 취저 시급이 28달러 75센트로 뉴저지에서 렌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의 에어백 제조업체가 무려 3천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한인들도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백 제조업체 타카타가 미국 내 3,38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1억 3,500만 대로 추산되는 미국 내 자동차 4대 중 1대꼴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6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한 에어백 결함에 대해 그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타카타는 지난 19일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연방고속도로 안전청과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고속도로
국토안전청은 차량의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또 각 제조업체 웹사이트에서도 빈 넘버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고속도로안전청은 리콜 대상 차량들의 제조사별 리스트를 밝히면서도 아직 각 제조업체들로부터 해당되는 차량과 연식을 모두 통보받지는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대상을 발표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콜 대상 차종을 모두 통보받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리스트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주택시장 호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 4월 기존 주택 판매량이 연간 환산 기준 504만 채로 한 달 전보다 3.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지난달 판매량을 한 달 전에 521만 채보다 0.6%가량 늘어난 약 524만 채로 예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 감소, 지지부진한 소득 증가와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난 3월 판매량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지난 3월 기존 주택 판매량과 함께 최근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되면서 미국에서는 소비와 달리 주택 시장이 호전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져왔습니다. 하지만 주택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문가들은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의 차이가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사회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한인 LA 시의원이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LA 시의원 4지구 결선의 데이빗 류 후보는 상대 후보인 캘로린 램지를 1612표 차이로 따돌리고 112년 미주 한인 이민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LA 시의원 4지구 선거가 열렸던 어제 저녁 9시 30분. 투표 결과를 기다리며 데이빗 류 후보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 파티 장소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첫 개표 결과가 류 후보의 리드로 나타나자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티 장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LA시 시의원 4지구 선거 개표 결과가 60%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데이빗 류 후보가 상대 후보의 1,300표 차이로 앞서 나가자 유 후보 선거 결과 파티장은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빗 류 후보의 리드가 좁혀지지 않고 승리가 결정되는 순간 여기저기서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Public servant.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일하는 시의원, 우리 시민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시의원, 우리 없는 사람들 위해서, 힘든 사람들 위해서, 목소리 없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 되고 싶습니다. 유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흔들림 없는 지지가 선거 캠페인을 치르는 내내 큰 힘이 되었다며 한인 1세들에게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뭐 다 15명 colleague 되는데요. 같이 열심히 같이 일해야죠. I look very much forward to working with Council President Herb Wesson and all the other council members. 우리 다 당연히 이제 선거는 끝났고 we got to move forward. It's about moving the city forward and 같이 일하는 거죠. 너무 기뻐요. 진짜 꿈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한국 후보들이 나갔는데 아쉽게도 이기지 못했는데 오늘은 진짜 역사적인 날이라서 너무너무 기뻐요.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민들 위주로 정치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선거 결과 파티장에는 강석기 전 어바인 시장, 제부 야로슬라브스키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론 칼페린 LA시 회계관, 홍명기 밝은미래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데이빗 류 후보 풀뿌리 운동 지지자들이 참석해 새 정치 아이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동남아 노예 어부의 충격적인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권을 부르짖지만 정작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계 속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현실,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미안합니다. 태국 방콕의 빈민가. 70대 노부부가 7년간 소식이 없던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의 생존 소식에 목이 메일 뿐입니다. I thought he was dead. We were sitting and thinking. He just disappeared. Never showed up. Perhaps he's dead. 아들은 7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노예 어부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벤지나 섬. 10여 명의 남성들이 녹슨 쇠창살 안에 감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최근 그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동남아시아의 노예 어부들입니다. 6년 동안 노예업으로 살다 최근 가까스로 구조된 세나수크 씨. 손가락이 부러진 채 하루 종일 그물을 걷어올리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툭하면 두들겨 맞아 아직도 입에선 피가 묻어나온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I was about to jump into the sea to kill myself. My friend held me back. Otherwise I'd be dead by now. 실제로 벤지나 섬에선 폭행을 당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예 어부들의 버려진 무덤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달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생지옥과 다름없는 노예 어부의 삶이 알려지면서 구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 ที่นั่นปรากฏว่ามันจำนวนมากอย่างที่เบจิน่าเนี่ยเราเจอเกือบ60 หลุมศพแล้วก็ภายในเวลาสั้น 여전히 감금돼 있는 노예 어부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칼멘 팔냐 뉴욕시 교육감은 공립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성취도와 출석 현황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다음 달 26일부터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7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시내 5개보로 모든 공립학교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인 1.5세인 브렌다 류 씨가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맥케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한인이 뉴저지주에 있는 공립학교 교장이 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테너플라이 학교는 오는 7월부터 류 씨가 맥케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03년 매사추세츠주 브랜디스 대학 학부를 교육학으로 졸업하고 테너플라이 학군에서 지난 2005년부터 교사로 근무해왔습니다. 뉴욕에서 7월 4일 열리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 39회를 맞는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이스트 리버에서 개최하고 맨해튼 미드타운과 사우스 스트리트 시폴트 두 곳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불꽃놀이는 7월 4일 오후 9시 30분부터 30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2회 공군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이 실시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연세대학과 IBK 기업은행, 대전 창조경제센터, 특허청 등 24개 기관과 공동으로 내가 꿈꾸는 미래사회라는 주제의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거주 한국 국적의 초중 고등학생도 공모 대상에 포함되고 타인종 학생에게도 수상 기회가 제공됩니다. 접수는 6월 30일에 마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 환절기 감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고 쾌적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소 덥겠지만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